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빅타현입니다. 영국 실업자가 크리스마스까지는 거의 300만 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찬슬러 순낙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의 8%에 이르게 되는 수치라서 작년만 해도 3% 미만을 유지해 오던 영국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경제와 경기를 조사하는 Center of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가 내놓는 데이터입니다. 기존 급여의 80%까지 보조해 주던 직장 유지 조치가 10월 31일로 만료되면 현재까지 급여 보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직장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해고될 것이라고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급여 보조 계획은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고 코비드19로 인해 직장이 폐쇄된 업체에만 67%까지의 급여를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업체들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3개월에 걸친 1차 록다운이 해지되면서 서서히나마 비즈니스가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간에 세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잉글랜드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젊은 층을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영국 정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단계 방역 조치로는 감염자의 증가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보리스 수상은 오늘 오전 비상광료회의 코브라 미팅을 주재하고 있고 미팅 결과를 오늘 저녁 슈낙 챈슬러, 크리스 위티 보건소 최고 의무관 등과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현재 잉글랜드의 코비드19 환자 분포도를 보여주면서 수요일 저녁부터 적색인 잉글랜드 동북부 지역이 1개월간의 록다운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 보도를 하였습니다. 3단계 록다운 조치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펍과 바, 그리고 체육관 등이 전면 폐쇄됩니다. 선 일간지는 록다운 기간 내에는 남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금지되고 불가피한 모든 여행도 선포 지역 내에서는 금지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색의 강도에 따라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방역 지역으로 나누어 방역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휴일인 어제 하루 동안의 확진자는 12,882명으로 두 주째 10,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방송 BBC가 보도한 다큐멘터리를 박지연 제작팀장이 간추리고 분석한 것을 로봇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BBC가 공개한 다큐멘터리는 기묘한 인물들의 모습을 담으며 국제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조명했다. 비밀스러운 김정은 정권의 일원들을 가짜 무기 거래에 서명하도록 속이는 방법을 썼다. 출연진은 공산 독재 정부에 매료된 덴마크 출신 실직 요리사, 군복 애호가이자 북한 정권 선전 운동가인 한 스페인 상류층, 코카인을 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프랑스 군인 등이다. 이 프랑스 남성은 작품에서 의문의 국제적 인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사실일까? 한 UN 출신 인사는 매우 신뢰할 만한 다큐멘터리라고 BBC에 말했다. 잠복, 더 몰두더지라는 뜻도 있다 대쉬 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덴마크 독립영화 제작자 메즈 브리거의 작품이다. 그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국제법망을 빠져나가는지 밝혀내기 위해 3년에 걸쳐 복잡한 함정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실직 요리사 올리히 라세는 브리거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에 기반을 둔 친북 단체 조선친선협회
커리언 프렌드시프 어소시에이션 KFA에 잠입한다. 라센은 조직 내 지위를 서서히 높여나가고 마침내 북한 정권 간부들의 호의와 분명한 신임을 얻는 데 다다른다. 라센은 KFA 가입으로 단체 설립자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와도 안면을 텄다. 카오데 베노스는 이른바 북한 문지기로 잘 알려진 스페인 출신 인사다. 전직 프랑스 군인이자 코카인 딜러로 묘사되는 짐 라트라셰 포트러프는 국제 무기상 역할로 고용됐다. 그는 화려한 양복들을 입어가며 배역을 수행한다. 작전을 짜는 건 스스로를 꼭두각시 조종사라고 일컫는 브리거 감독이다. 그는 이 작품에 10년을 쏟았다고 했다. BBC와 스칸디나비아 방송인들도 합작했다. 작품은 웃기면서도 기괴하고 때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브리거 감독은 다큐멘터리에서 난 돌풍을 일으키길 원하는 영화 제작자라고 시인한다. 북한은 핵 관련 문제로 2006년부터 유엔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의 핵 개발 및 실험은 2010년 이래 유엔 전문가 패널의 정례 보고서들에 기록돼 있다. 하지만 북한 관료들이 어떻게 제재를 피해 무기를 수출할 것인지 논의하는 건 포착된 전례가 없는 모습이다. 한 주요 장면에서 전직 요리사이자 잠복 역할을 하는 울리히 라센은 국제 무기상 역할을 맡은 짐 라트라셰 포트러프, 미스터 제임스, 가, 정부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무기 공장 대표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촬영한다. 이들의 만남은 평양 외곽의 촌스러운 지하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한 주요 장면에서 전직 요리사이자 잠복 역할을 하는 울리히 라센은 국제 무기상 역할을 맡은 짐 라트라셰 포트러프, 미스터 제임스, 가 정부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무기 공장 대표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촬영한다. 이들의 만남은 평양 외곽의 촌스러운 지하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출연진들이 회사 이름 같은 기본 정보조차 미리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금 놀랍다. 북한 관료들이 이런 만남의 촬영을 허락하고 문서에 서명하며 문서를 교환까지 할 것이란 사실도 믿기 힘들다. 문서엔 나래무역기관 대표 김용철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나래는 한반도에선 흔한 이름이다. 다만 지난 8월 28일자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엔 조선나래무역회사라는 업체가 등장하는데 보고서는 이 업체에 대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지원하는 수입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제재 회피 활동을 벌였다고 기술했다. 공상 같은 이야기지만 북한은 이미 비슷한 일을 벌인 전력이 있다. 북한 정권은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레오파드 협곡의 폐광산에 탄약 공장을 세웠다. 조선광산개발무역회사, 코미드의 활동은 2015에서 2018년 유엔 전문가 패널의 조사 대상이었다. 그리피스는 나미비아에 대한 유엔의 압력이 영상 속 북한인들이 당초 건설 지역으로 나미비아를 제안했다가 우간다로 시선을 돌린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관람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또 다른 요소는 유엔 제재 회피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 북한 외교관들의 명백한 개입이다. 한 장면에서 올리히 라센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한 대사관을 찾는다. 그곳에서 라센은 미스터 리라는 외교관으로부터 우간다 사업 계획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는다. 작품 속에서 논의되는 거래들 중 실제 성사된 건 아무것도 없다. 상대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브리거 감독은 미스터 제임스를 사라지게 했다. 이들은 확보한 증거를 스톡홀름 북한 대사관에 보냈지만 대사관 측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KFA 설립자 카오데 베노스는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작품에 대해 편견으로 가득 찼고 각색되고 조작된 것이라는 평을 남겼으나 북한이 어떻게 유엔 제재를 피해가면서 사업을 하는지를 실감있게 보여주는 제작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상으로 10월 12일 월요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